숲에서 본 듯한 풍경. 온갖 생명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어우러져 있는 세상. 화가가 꿈꾸는 유토피아. 그곳은 섬이었다. 싱그러움으로 차오른 제주의 숲 곶자왈. 도시에 매여 살던 화가에게 제주 자연은 온통 놀라움이었다. 숲이 보듬고 있는 숱한 생명들. 태고의 바람마저 느끼게 하는 자연의 숨결. 이 모든 것이 화가에겐 신선한 자극이었다. 몇 년 전부터 김품창은 제주의 숲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가 그리는 숲은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풍경이 아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숲이다. 제가 보는 곶자왈은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나무들이 정말 편안하게 자기가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고 꺾이고 싶은 대로 꺾이고 또 바람이 불면은 넘어가면은 또 그게 다른 나무들의 어떤 자양분이 되면서 또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고 그래서 숲은 자유다, 곶자왈은 자유다 이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노루가 뛰어놀고 물고기가 날아다닌다. 모두가 자유롭다. 화가의 상상력이 이끄는 대로 표현된 숲이다. 우리 인간의 그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 제주도거든요. 어렸을 때 보던 하늘, 대도심에서 볼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 늘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바닷속에 무엇이 살까? 고래가 나타나면 너희 집 주소는 어디니? 라고 묻고 싶은 거. 그러니까 숲속에는 또 불쑥불쑥 나타나는 노루들, 너희 집은 어디냐고 묻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동화의 세상이 아닌가. 화가의 상상 속에서 제주의 숲은 바다가 되기도 하고 들판이 되기도 한다. 화가는 그저 마음속 풍경을 고스란히 동화 같은 화폭으로 옮겨냈을 뿐이다. 왜 하필 제주였을까? 17년 전 30 중반의 젊은 나이에 가족을 데리고 이 먼 섬 구석으로 스며든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작품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다. 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한국화로 담아오던 화폭은 제주 정착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 꿈속에서 본 나라를 내가 왔구나라는 거. 근데 뭐 다른 거는 지나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뭐 감동, 아름다움, 뭐 문화, 환경 이런 거는. 근데 여기는요, 제주도는 늘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복을 받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제주에서 그린 초기작들이다. 제주의 자연과 풍경을 아기자기하게 담아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섬의 다양한 표정들. 화가만의 천진한 표현이 인상적이다. 거고요. 제주에 와서 뭐 사실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보여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그린 거죠. 근데 그게 제일 먼저 보인 게 이제 바다, 노을, 그 다음에 이제 뭐 갈매기, 달밤. 아마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변화무쌍한 제주 바다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제주 자연은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그 바다 옆에 사는 사람이 바다의 거친 부분도 보고 너무 고요한 부분도 보고 슬픈 부분도 보고 가슴 벅찬 것도 보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다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근데 표현하는데 뭐 붓으로만 표현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한지를 발라서 그 목으로 칠하고 난 다음에 다 일일이 칼로 따가지고 이 점으로 표현한 그런 물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 방법이나 소재는 바다에 대한, 진짜 바다는 너무나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다 표현 못한 거죠. 그냥. 그러나 낯선 섬에서 마음 편히 북박여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거기서 얻은 값진 수확은 따로 있었다. 생명을 느끼는 거죠. 봄이 되면 그 싹이 트는 거, 나무 가지에 싹 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거 보면서 제가 어떤 그 생명의 에너지, 힘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저만의 놀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게 작품의 소재로 남고, 이 즈음부터 다양한 사물들이 화폭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사물의 크기나 위치, 원근은 중요하지 않다. 무질서하지만 평화롭게. 따스한 자연의 품 안에서 모두가 마치 그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그려넣었다. 그림이란 건 예술의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내 어떤 작업 그 화면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나의 자유가 구속당하면은 그건 예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누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라든지 그게 창작이 아닌가. 물론 거기에서는 시각 예술이니까 구성적인 부분, 아니면 색감의 어떤 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거는 이제 그 작가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신 세계의 자유는요 여기서 마음껏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유의 화사한 색채도 화가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갔다.
늦은 밤 화가의 손길이 분주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거칠고 투박한 전복 껍데기. 그의 작품 주제인 생명들의 공존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재료다. 전복 껍데기를 부셔서 모자이크로 또 해보고 여러 가지 실험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 전복 껍데기에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망치로 부셔서 그림을 뭐 이렇게 붙여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속껍질은 아름답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겉에 제가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고. 버려진 전복 껍데기가 근사한 퍼폭으로 태어났다. 주제와 재료에 얽매이지 않는 그만의 작업 방식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제주 하면은 전복, 또 이제 뭐 해녀, 늘 이제 해녀들이 전복을 최초로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닮은 게 있잖아요. 형상마저도 이제 제주를 닮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복의 기공이 이 구멍 난 게요, 제주의 오름하고 너무 흡사해요. 기생하산이라고 그러죠. 오름, 이제 그거 너무 흡사해요. 어떻게 보면은 상징이 되지 않을까. 실제하는 전복 위에 상상을 더 씌우자 작품이 됐다. 어쩌면 현실과 이상, 환상을 넘나드는 일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해녀들의 자맥질이 한창이다. 섬 사람들에게는 무심히 흘려보낼 장면이지만 그에겐 매일 봐도 어제와 다른 풍경이다. 한평생 파도와 싸워야 하는 해녀들의 삶은 경우에 그 이상의 감정이 들게 했다. 자기만의 색깔로 제주 작품을 그리려는 그에게 해녀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생사를 같이 가잖아요. 나오면은 사는 거고 바다에 있으면은 항상 내가 내 목숨이 아닌 거.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뭐를 문어를 사거나 뭘 살 때 그 제값을 주고 산다는 생각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거를 뭐 얼마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미안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저승에 가서 따오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해녀와 문어, 사람과 갈매기. 그림 속에 비친 모두가 즐거움에 넘쳐 있다. 아마도 해녀를 만난 그 즈음 화가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이다. 어느 순간 내 손이 거기에 고래를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고래 그림 너무 많이 그리지 않았어, 이제 그만 그려야 될 때 아닌가? 지운다는 거는 그것도 이제 진실되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언제까지 그릴지 모르지만 제 그림 속에 항상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서귀포시에 위치한 이중섭 미술관. 낯선 타향살이가 힘겨울 때면 종종 찾는 곳이다.
서귀포와 아름다운 인연을 맺은 천재 화가 이중섭을 만나러 온 길. 가난하고 외로운 유랑의 삶을 보내다 쓰러져간 이중섭. 다행히 가족이 있어 서귀포의 시간은 행복했다. 이중섭의 생애와 작품은 불현듯 섬으로 떠나온 김풍창에게 큰 위로가 됐다. 이중섭 선생님이 뭐 소를 좋아했던 것도 그 어떤 그 고집스러운 거, 예술의 어떤 혼을 담기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소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어떤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부분에서 존경해서 어떤 마음의 어떤 스승으로 삼고 계속 가끔 찾아뵙고, 그다음에 이제 묘소가 망우리에 계세요. 근데 가끔 술 한 병 들고 찾아뵙고 인사드린 이유가 아마 그런 정신세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본받고 싶어요, 저는. 이 즈음 가족 그림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가족과 보낸 제주에서의 시간을 그도 화폭안에 따뜻하게 담아냈다. 서울을 떠나온 지 17년. 정들기에 모자람 없는 긴 시간이다. 화가의 마음도 이전과 비할 데 없이 여유로워졌다. 높지? 그치? 그런 마음이 그의 작품의식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어떤 개개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같이 어울림이다. 함께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제 그림에서 말의 의미, 아니면은 뭐 돼지의 의미, 뭐 해녀의 큰 의미, 이거보다도 그 제주도만이 가진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 이게 이제 제 그림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울림의 공간이고 제주도 어떤 환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물과 구도는 한층 간결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점을 찍듯이 그리는 기법.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드는 이 작업은 화가가 기꺼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제 마음을 넣는 거죠. 넣고 수양의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빨리 뭐 쉽게 후다닥 해가지고 뭐 그립을 그려서 어떤 뭐 전시를 한다든지 양을 채우는 것보다, 제가 그 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시간적인 거, 여기에서 제 마음이 좀 더 많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또 여러 측면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천천히 가고 싶은 거죠. 쉽게 가는 것보다 어렵게 가고 싶은 거죠. 작품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과 감성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그의 작품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섬의 풍경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은 달라졌다면 우리는 이미 화가의 내면을 읽은 것이다. 제 가슴을 속이지 않는 그림, 진실된 그림을 그리고 싶고, 또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잘
오른손이 힘들 수도 있고 왼손이 힘들 수도 있어요. 오른손이 힘들면 왼손으로 그리고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문제가 아니고 나의 어떤 그 끊기지 않는 작업과 어떤 진정성 이것을 제 그 화면에 담아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이 되는 세상. 결국 우리가 꿈꿔온 유토피아는 우리 곁에 있다고 화가의 그림이 나직이 이야기하고 있다.